미 노동부는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2월 실업률은 4.1%로 1월보다 0.1% 상승하며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9일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미 국채를 담보로 활용되며 사용 확대 시 달러와 국채 수요 증가로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돌았고 반면에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15만 1,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치 16만 건보다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4.1%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가 4%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었는데 이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경제 낙관론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55%,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5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러셀의 2000 지수 또한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저가 매수 심리가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2년물 국채금리 0.54%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죠.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WTI 국제유가 또한 1.02% 상승하며 배럴당 67달러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혼조세가 많이 보이는 가운데 이 반도체 주 쪽으로는 좀 초록불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 브로드컴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8%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부분이 요즘 지지부진했었는데요.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쪽으로는 좀 빨간불이 짙은 모습이고요. 일라이릴리, 이 의료기술 쪽으로는 가장 낙폭이 심합니다. 일라이릴리는 이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이 더 심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 심리가 더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 월마트 부분, 월마트는 특히나 3%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플과 엔비디아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브로드컴의 실적 상회에 대한 호재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 모습입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0.9%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오픈 AI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좀 균열된 조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MS가 아닌 다른 기업과 손잡고 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MS는 오픈 AI의 AI 모델을 대체할 자체 모델을 개발하면서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MS AI 팀은 최근 마이라고 불리는 AI 모델군의 훈련을 완료했는데요. 이 마이는 정교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존닷컴도 소폭 하회했습니다. 0.7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0.88% 상회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0.3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테슬라 연일 계속해서 하락세가 짙습니다. 0.30%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360.56달러로 262.67달러로 27.74%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부터 7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극단적인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 미국까지 반테슬라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 테슬라가 오는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를 앞둔 만큼 이를 거점으로 해서 하반기 손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미국 증시가 서머타임제가 시행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요. 새벽 5시에 마감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글로벌 이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은 12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CPI 상승률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뉴욕 증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월 CPI 상승률 시장 전망치는 2.9%입니다. 1월 3%보다 둔화된 수치인데요. 특히 오는 18일부터 19일 FOMC를 앞두고 나오는 이 마지막 CPI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경제지표 전개가 이 향후의 소비와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심리지표는 최근 몇 년간 소비 성장에 있어서 좋은 선행지표가 되지 못해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심리 관련 지수들이 소비 심리를 시사한 점을 두고 한 말인데요.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지표는 이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광범위하게 균형을 잡았음을 보여준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방산기업에 비해서 부진한 미국 방산주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투자 자금이 몰린 건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록히드 마틴 주가는 11.9% 올랐습니다. 연초에 12.9% 하락은 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22.2%, 노스록 그루먼 10.9%, RTX 4.9% 등 다른 방산주들도 같은 기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까지는 정부 효율부가 이 국방부 예산을 깎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면서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막 구축 계획은 미국 방산기업이 수혜를 볼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증가량은 2.3%에 그칩니다.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수 중국 수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향후 수출 실적도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 공세에 강하게 맞서는 동시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2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1, 2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중국 수출 기업에도 이 추가 관세에 따른 직접적 압박이 더 가해지고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최근 중국 수출 기업의 공급가를 최대 10%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은 마진 부족을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이 원자재 조달 가격 인하가 어려워지면서 베트남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개입을 하는 트럼프 풋과 관련해서 풋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전하고 안전한 규제를 통해 은행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은행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 역시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는 일회적인 가격 조정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환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제조업을 더 많이 가지고 오고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고 좋은 세금 정책을 취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강달러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24시간 거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텔코원 나스닥 증권거래소 사장은 성명을 통해서 규제 당국에 주 5일 24시간 거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26년 하반기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원 사장은 나스닥 지수 추종 상장 지수 펀드와 함께 이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상장주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증가하고 또 거래 시장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55개나 56개나 출시가 됐으며 이 가운데 98%는 미국이 아닌 해외 증시에 상장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24시간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투자자 접근성과 자산 구축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기능을 재정의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양대 증권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와 또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카고 옵션거래소 글로벌마켓은 지난달 초부터 24시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고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지난달부터 네. 미국 증시, 미국 경제 살펴보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꽤나 심하게 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려죠. 우려고 이제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과 우려는 좀 다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경제부처 담당자들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 이건 뭐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좋을 까닭은 없는 것이니까요. 네.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우려가 언제까지 지속되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한 6개월 동안 좀 길면 여름까지도 이 우왕좌왕은 계속된다. 왜? 관세도 매긴다고 했다가 또 한 달 유예했다가 또 유예 없다 이렇게 됐다가 또 한국은 어떻다? 4% 이 우리보다 4배나 더 우리보다 관세가 많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설왕설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뉴스를 전달드려야 되니까 무슨 공포다,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그림을 하루 그림, 일주일 그림, 또 한 달 그림, 6개월 그림, 1년 그림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냐,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다른 차원이다. 지금은 우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 우려를 방치할 것이냐?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방치하지 않죠. 방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부터 상당히 좀 이 국정에 대해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앞서 우리도 보셨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미국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누가 미국이 또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꽉 쥐겠다. 이런 포석이 지금 깔려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12일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보다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물가는 올라가는데 좀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아닌가.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게다가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관세,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관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경기는 충분히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R의 공포가 아니라 리세션이 아니라 S의 공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과 우려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난 7일이죠. 금요일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낙관론에 또 200일선을 좀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확 내려갈 걸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뭐 약속 대련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 미국 거시경제 전략가죠. 존 벨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PI가 높아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불러볼 수는 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 완전히 들어갔느냐? 그건 다르다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 또는 나스닥이나 또는 S&P 500이나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의 이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6월 30일이나 7월 30일까지는 누구의 입을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봐야 된다. 지금 오는 12일 이 CPI 지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철강 알루미늄 12일이에요.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향받는 거예요. 포스코, 저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좀 싹 나아지고 있지는 않은 현대제철. 우리는 바로 직격탄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시면 재밌는 게 자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지난 7일이에요. 자 트럼프 S 이 우려 때문에 푸른 색깔이죠. 자 블루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벌겋게 올라오죠. 지금 벌겋게 올라오는 건 또 누구의 영향이죠? 제롬 파월. 그렇죠. 그래서
주거니 바뀌 제가 말씀드렸죠. 6월 31일, 뭐 7월 30일까지는 이런 상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크게 막 뭐 민감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짚어봐야 되느냐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진입은 하지 않고 있다. 여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려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발표될 CPI입니다. 일단 12일에 CPI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CPI가 높게 나온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좀 힘이 더 실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로서는 다가오는 12일부터 발효될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이게 과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잠깐 짚어주셨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한 11시 기점으로 했을 때는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시쯤부터 다시금 반등을 했는데 이게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자, 시카고를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면 시카고는 또 누가 있습니까? 시카고 지역의 연준 총재인 굴스비가 있죠.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리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이 경제 관료들이나 또는 이 전략 전문가들의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의 핵심을 잘 봐야 됩니다.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이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은 위치. 좋다 이런 거예요. 펀더멘털이 좋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연준 의장은 천천히 가겠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건 없다. 그다음에 더 큰 명확성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우왕좌왕 좌왕우왕하면서 틀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기초를 잡는 건 어디입니까? 근본을 잡는 데는 어디예요? 연준이죠.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따라다니지도 않고 트럼프도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트럼프가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성 견고하다라는 이 평가에 다시 이제 3대 지수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미국은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고용. 근데 비농업 고용 부분 중요해요. 농업은 빼고 그다음에 비농업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고용이 좀 늘어나고 좋아지냐. 굉장히 미국은 우리보다는 훨씬 노동 유연성이 폭이 큰 사회입니다. 큰 국가예요. 근데 15만 1,000명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한 16만 명은 좀 늘어나야 되는데 15만 1,000명이면 좀 적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나쁘지 않다. 고용도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무난하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빅테크 상황은 어떠냐.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린 M7은 계속 상반기는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혼조 양상이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1% 이상 올랐고 지금 알파벳도 강보합이고 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약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M7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뭐 실적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가 됐든지 어떤 기술에 대한 가치가 됐든지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M7은 계속해서 조금 오락가락할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은 에너지,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금융 쪽, 금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놓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뭐 코인 종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간 이유가 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우왕좌왕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뉴욕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는 괜찮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준의 흔들림이 없다는 거고 고용 시장마저 견조하다라는 말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7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어느 정도 보여줬었는데 일단 당분간의 실적이라던가 투자 혹은 기술로 인해서 평가가 되면서 그 변동성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련주 예를 들면 뭐 에너지라던가 그런 쪽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봤더니 의외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갈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도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뭔가요? 앞서 우리가 또 코너에서 소개되었지만 방산주예요. 지금 K방산 잘 나가죠. 사실 똑같은 이유예요.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미국이 또 이렇게 주도권을 잡죠. 그러니까 좀 안정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가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미중 뭐 G2다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국지전은 오히려 더 터질 수 있다.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방산 쪽에 미국 방산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나 동남아나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 K방산에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른바 큰 손들 좀 이 자금력이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중동, 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살만. 물론 우리나라도 가까워요. 사우디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가까워요. 빈 살만 안 사주겠어요? 딱 전투기 F-22 빡빡 사주겠죠. 그다음에 잠수함 사주겠죠. 지금 또 머스크가 무인정 이야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드론정, 배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 K2 전차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차의 경쟁력을 볼 때는 미국, 에이브람스 대단하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갈등 빚으니까 이제 GDP 5%까지 방위비 올려 나토 이 분담금 올려 이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 좀 방산 사라. 미국 무기 좀 사가라.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수 이쪽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상당히 뭐 사학 개미가 됐던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도 있습니다. K 방산 부품업체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내용도 있으면 다시 보기 하면 나와요. 그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했을 다시 뜨고 있는 이른바 A 아메리카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지금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지난 7일까지 빡빡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새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거의 뭐 미국 방산 간판주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스트롭 그루먼도 그렇고 RTX도 그렇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춤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머스크가 잡고 있는 이 도지 정보 효율부에서 국방비 좀 줄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좀 방산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두 가지가 또 나왔어요. 제이슨 커스키 이제 시티 리서치 애널리스트 방산 쪽을 많이 들여다보는 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의회가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3천억 달러, 434조 원 이상 정해가는 방안을 담은 법. 미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천조국. 방위비만 천조야.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이걸 434조 원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방산 쪽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바로 화면을 보시죠.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여러분 로키드 마틴 그러면 이제 전폭기로 유명한데 한참 올라갔었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았었어. 저 기간 동안
지난 한 1년 동안 안 좋았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락히드 마틴도 그렇고 노스롭 그루먼도 그렇고 RTX도 그렇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해리스텍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레이더 기술의 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네타냐후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지금 완전히 정말 찰떡궁합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미국이 최근에 우리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답례로 뭐랄까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20억 달러 3조 원 군수품 장비 구매 사업자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계약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A 방산 또 미국 방산에도 좀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 도지 쪽에서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깎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조금은 휘청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요인을 살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의회가 향후 10년간 이 국방의 예산을 3천억 달러 이상 증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나오면서 다시금 방산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방산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봤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대장주다라는 말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 않은데 이 AI 열풍 국면에서 이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데이터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휴머노이드가 하든 전부 다 AI가 들어가서 이런 딥시크가 됐든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관련 분야에는 결국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모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데이터를 이런 하드웨어 안에만 담아둘 수가 없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클라우드 형태로 담아서 사업 영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기업 어디냐?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바로. 근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분야의 정말 성장은 계속해서 쭉쭉쭉쭉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주로 AI 반도체 또는 아니면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도 팔란티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다양한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면 AI 그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또 필요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딥러닝이 이루어지죠. 또는 다시 계속해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가. 바로 이게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호환성. 그러니까 11,000여 개 기업과 지금 이미 사업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만 되면 되는 그런 AI 어느 것하고도 다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연한 범용성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게 구멍이 뻥 뚫리면 안 됩니다. 보안 중요한데 이 보안에 있어서도 다 처리가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자, 바로 주가를 보시죠. 지금 보면 연중으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갔다가 주춤을 하겠지만 아니 6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고작 100 몇 달러 하던 것이 지금 158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살짝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또 한 번 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클라우드에 주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스노우플레이크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계속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들,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게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지금 계속해서 판매량 하락 소식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인도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테슬라를 지금 이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 그래도 머스크인데 잘 될 거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정보 효율, 게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언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심지어 질은
1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무려 우리 투자의 35조 원이 테슬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테슬라인데 최근 들어 실적이 안 좋아. 독일 안 좋아. 그다음에 중국 안 좋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에다가 이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기가팩토리입니다. 2년 전에 큰 소리를 뻥 쳤어요. 멕시코에 지을 거예요. 제가요. 기가팩토리예요. 그랬는데 강간무소식이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관세 매길 거야. 더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런 때 트럼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전기차 판매 점유율 탑10인데 여기에 뭐 우리가 알만한 이름 BYD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도 좋아요. 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정한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인도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국, 중국 다음에 차 많이 판매되는 나라 인도예요. 인구를 보세요. 전 세계 인구 1위. 그런데 여기에 전기 자동차는 거의 없어. 전기 자동차 비율이 지금 전체 시장의 2%밖에 안 되는데 1년에 팔려 나가는 차는 400만 대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가 뚫고 나가야 될 시장은 인도다. 그래서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냐 마느냐, 인도 시장을 어떻게든 좀 개척할 가능성이 열리느냐. 이거는 당장에 개척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이 완전 자율주행 FSD를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인도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주요 3대 암호화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다 하락폭이 깊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5% 낙폭이 깊고요. 이더리움도 8%, XRP 또한 8% 낙폭이 깊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암호화폐 서밋이 열리면서 시장은 실망감이 더욱더 크게 된 겁니다. 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킨 건데요.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8개 암호 알트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코인조차도 낙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서밋이 끝난 후에는 비트코인이 4%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낙폭이 심합니다. 11% 하락하며 지나고 있는데요.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도 9% 하락폭이 깊고요. 체인링크 또한 9%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코인도 6% 하락 흐름 지나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11% 낙폭
낙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발란체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이 3명이 사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텔라룸엔 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시바이누 또한 7% 낙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암호화폐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월요일에는 장화주 에듀케이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 파트너스 장화주 코인 에듀케이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또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코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나갈 저는 장아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월요일 날 어떤 코인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큽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이제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주봉이 마감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주말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또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이슈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함께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전쟁통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들을 함께 찾아가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4시간 계속해서 또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좀 전쟁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순간에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또 온체인 데이터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가상화폐 서밋이 열렸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하면서 더욱더 기대감을 부풀어 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실망감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인의 열기가 계속해서도 뜨거운 만큼 더 실망감이 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서밋 여러 가지 의문점만이 좀 남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에듀케이터님께서는 이 가상화폐 서밋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이 서밋에 나왔었던 주요 인사들 리스트만 보더라도 정말 1티어급 대장급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이 절로 나왔었거든요. 사실 암호화폐 정상회담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엄청난 큰 호재기도 했어요. 특히나 이 서밋 자체가 열리는 것도 호재였지만 특히 백악관에서 했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유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암호화폐 서밋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이 추가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했던 몇 가지 발언을 한번 추려왔어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디지털 포트녹스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진짜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나오려고 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왔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제 매달 비트코인을 1억 달러씩 살게. 그리고 임기 내 동안은 절대 팔지 않을게. 이 정도의 발언은 나와줬어야 했는데 웬걸? 그냥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만 했던 거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게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만한 그런 포인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암호화폐 업계 탄압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감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선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계속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도리어 호재가 악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좀 소실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재무부 상무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검토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미국 재무부 상무부에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나 검토를 지시하겠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질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그래도 이건 또 우리 시장에서 꽤나 큰 호재거리일 수 있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재무부에서 2013년도에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쪽에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한테 거래를 중지시키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였어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철폐하겠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 좋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던 것도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되면 철폐하면 좋은 거 아니야? 올라야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게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패스, 드리블, 슛까지 완벽해야 경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냥 드리블 정도만 완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지갑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굉장히 우리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규제가 명확해지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서밋을 통해서 뭔가 속 시원한 그런 뉴스거리가 나와줬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밋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주요 인사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뭐 땡큐 트럼프, 땡큐 트럼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어쩌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 서밋 아무래도 좀 속 시원하게 발표거리가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게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매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의 협의점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서밋에서 이 비트코인 초강대국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약속을 좀 해주긴 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월요일에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라도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첫 방송이니까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처럼 영업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매출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PBR, PER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온체인 데이터 자체가 어쩌면 우리 시장의 재무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고 있을까요? 아니요, 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네. 환희에 사고 공포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성적인 투자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동물한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라.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투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심리지수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한 논문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현재 파란 색깔 그래프가 주식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랑 색깔 점선 부분이 이제 신규 계좌 수,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수를 의미하는데 딱 살펴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노란 색깔 계좌 개설수도 시장의 유입량이 높아지는 걸 나타내고 있죠. 네. 반대로 시장이 공포스럽게 내려가니까 함께 이 유입량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시장에 있어서 한 템포 일찍 들어가고 한 템포 일찍 나와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란색 점선이 이 그래프보다 한 템포 더 늦게 들어가고 더 늦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장이 오르고 나서 우리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시장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24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공포스럽다라는 지수까지 또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좀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자세한 이야기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해주신 오즈파트너스의 장하조 코인 에듀케이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